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님은 신혼여행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덕분에 편히 잘 다녀왔습니다. 표정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여기 계속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오늘 선출이 됐는데요. 이제 뭐 과제가 이제 산적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 대선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등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인데 김기현 의원 새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합리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야 합의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번 발언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주거 관련해서도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셔서 저는 내심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심, 네. 김기현 의원을 뽑은 그 네. 당심도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남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뽑히신 거 아닌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은 과거에 이제 굳이 친이 친박으로 두루 나눴을 때 친이에 가까운 분이다. 영남 의원님에도 이런 평가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리성이 좀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내 싫어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내 어쨌든 지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아무리 합리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여당과 협상에 나섰을 때, 예를 들어 여당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완고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다고 하면은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는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전향적인 입장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 가장 먼저 이제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 원구성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의 일방식 원구성에서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법사위를 놓고 첨예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통 큰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21대 국회 첫 해에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도 국토위와 법사위를 다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독주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다 이제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은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에서도 민주당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 이제 그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되고 나서 이게 3선 이상의 이제 중진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자리에 이제 뭐 배치할 것이다, 네. 이런 또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민주당은 양보의 뜻이 없어 보이고,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협상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때는 대연정이라는 걸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셨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국정 운영의 책임이라는 것을 야당과 나누겠다라는 의지이고, 대연정이라는 단어는 장관 자리까지도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원래 야당 몫으로 있던 국회 상임위원장을 조정하는 것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 저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난의 위기인데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선례를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통 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쨌든 협의는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원 구성을 할 때 법사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전체 그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네. 근데 그 이제 여당이 그것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그것을 좀 반영해서 좀 책임 있게 법 같은 관련한 판단들을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야당의 당권 대권 구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또 당권 출사표를 네. 들고 계신데, 조영 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 이번에 저희 당권 구도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또 이제 중진들과 그리고 젊은 어떤 후보군, 이렇게 대척점들이 많이 세워진다면은 상당히 국민들의 어쨌든 관심을 받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는 뭐 출마의 뜻을 거의 뭐 굳히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좀 일찍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지금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맞먹는 득표율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선전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은 뭐 아주 좋은 후보군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더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젊은 후보군, 뭐 김웅 의원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선거 룰이 이런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좀 선거의 판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위원은 이제 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방송에서 이제 상당히 전보다 유해졌다. 네. 이게 이제 중도표 흡수를 위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런 진중권 이야기가 교수랑은 나오고 또 있어요. 세게 얘기하고 다니니까요. 뭐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양당이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저희 당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교책이 있다 보니까 쟁점이 많이 안 잡혔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권지웅 대변인에게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이제 모레 민주당도 당대표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뭐 좀 빨간불이 켜졌다.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총선을 할 때도 그랬고 사실 어떤 당내에서 무언가를 할 때 코로나 때문인지 하여튼 이렇게 흥행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번에 출마하셨던 분들이 다 사선 이상의 조금 원래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당권 주자로 언급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등비등하게 지금 여론조사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민생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흥행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원래 이 전당대회라는 게 뭐 당원들은 많이 지켜봤겠지만은 무대가 펼쳐지면은 체육관에서 소위 말하는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특이한 복장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면서 관심을 좀 받아야 되고 그 스피치라는 것이 또 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과 또 연단에 올라가지고 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 박력 있는 후보들의 모습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결국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치밀한 그리고 최선의 선택들을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도체제가 확립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협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여당의 경우에는 이른바 문파들의 문자 폭탄을 놓고서 연일 시끄러운데요. 문자 폭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문자 폭탄을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맞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굽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거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어떤 의견을 내서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 뜻을 바꿀 것이다. 이러면은 애초에 내가 낸 의견 자체가 굉장히 설익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낸 의견이 충분히 내가 고민하고 낸 의견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다소 뭐 화난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최종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공이 어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제 일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의지를 갖고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희 당과 다른 당에 계시지만은 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문자 폭탄이란 말이 좀 안 좋은 말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견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낼 수 있는데 그것을 폭탄에 빗대어서 아주 폭력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 그러니까 문자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언급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속에 좀 혐오적이거나 아니면 모멸적인 것, 혹은 아니면 되려 이제 최근에 이제 초선 의원들의 어떤 의견에 있어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이제 양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냥 당내에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되게 강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되려 거부감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문자 폭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 표현은 뭐 차치하고 네. 예, 그렇게 뭐 한 1,000명 네. 정도의 이제 당원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것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한 명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1,000명인 네. 것이라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그 정치인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뭔가 망가뜨릴 정도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불편함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팠을 때 전화를 아예 못 쓰게 돼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윤곽이 이제 4명으로 좁혀졌는데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렇게 4명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1순위로 꼽혀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지웅 대변인. 네. 아무래도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한 부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건 검찰총장이 되면 전체를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을 좀 안정화시켜야 될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서 아마 추천위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처음에 윤석열 이제 총장을 임용할 때는 그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을 했고요, 대통령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검찰총장으로 연전을 시켰고 끝까지 이제 인사를 관철시키셨는데 저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굉장히 파격 발탁을 통해 가지고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여의 시간 동안에 사실 성과가 굉장히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그 4글자를 실현시키기에도 다소 이제 성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한동훈 검사와의 어쨌든 이런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 내 조직 장악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은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 있고 특히 이번에 선거에서 정부가 좀 뭐 두려워할 만한 표심이 표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밀어붙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인사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또 이제 비토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4분 올라오신 분들 제가 뭐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진 않겠지만은 조남관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제 생각에는 다 친정부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리 소문 없이 친정부 성향이 강한 분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워낙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그리고 이렇게 타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 뒤로 좀 휴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친정권의 검찰총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총장의 인선 절차도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천이라는 이 결선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후의 일인 한번 전망해 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뭐 조남관 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의 기조에 좀 반기를 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김호수 차관 같은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긴 했지만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장관의 차관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그런 점을 좀 기억하고 있다. 이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조국 장관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봐서 구본선 고검장이나 배성범 연수원장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랑 호흡을 맞췄던 것도 그렇고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에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청년 정치인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이제 사활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안에 청년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청년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도 청년들을 위한 사다리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화면 보시죠.
최근 청와대는 청년 TF를 출범시켜 일자리 문제부터 주거, 부동산 문제까지 청년 정책을 전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모든 생활을 둘러싼 현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청년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제 청년 TF를 이제 꾸렸는데요. 단장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맡았는데 청년 달래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년 TF가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꾸리겠다라고 확정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계속 청년이 언급되는 거를 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고요. 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어떤 하나의 문제로 청년 문제 전체를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제 어떤 불안을 안전망으로 혹은 아니면 어떤 모멸받는 걸 존엄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을 잘 하려고 하면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깊이 듣는 작업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쨌건 이게 꼭 TF라고 하니까 네. 임시조직처럼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는 좀 반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것을 최대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 표현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이다. 네. 저는 뭐 청와대에 보면은 뭐 이철희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총대를 맸다고 하지만은 뭐 김광진 전 의원도 지금 청년 비서관으로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그 청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 주 중으로 이 청년 관련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갔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가 또 대신 너무 간라파고스화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주택 문제라 하면 청년의 주택 문제와 지금 중장년층의 주택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뭐 중장년층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간라파고화 시켜가지고 청년 일자리 아니면 청년 주택 아니면 무슨 뭐 청년의 무슨 문제 이렇게 네이밍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소수들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어쩌면 의도와는 다르게 세대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세대별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 모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반대로 또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년 TF에서 가상화폐 또 부동산 등 청년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땡땡땡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진중권 교수랑 설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성평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성평등인지. 하지만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는 주제라는 것을 이제 정치권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인식부터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선거 결과 분석도 놓고 보면 각 당에서 그거는 메이저 이슈가 아니다. 다른 어떤 LH 사태가 청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는데 실제 LH 사태는 청년들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공정의 문제로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주택의 문제는 2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 이후로부터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는 주제이고 20대 초중반에게는 이런 사상적이고 또 개념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와닿았다는 것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인식. 예. 네. 그럼 여성의 군입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징병하고 대신 징병 기간을 좀 줄이자는 취지의 안을 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여자도 군대 보내자 뭐 이런 식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은 저는 이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지원 병제, 희망 복무제라는 걸 저희가 이제 내게 되었는데 다 같이 그 장에 놓고 논의해 보면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청년 관련한 문제를 딱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되려 반감을 산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문제만 풀면 혹은 아니면 젠더 문제만 풀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을 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죠.
안정도 취할 수 있고 존엄도 찾을 수 있고.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전세로 산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정말 안전하다면, 그리고 내가 보증금을 뺄 수 있을 때 제때 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존엄을 만들고 안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게 이 마음을 다시 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사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땡땡땡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유보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안전망, 말하고 사회 싶습니다. 안전망. 네. 아니 워낙 권 대변인이 청년 주택 주거 문제 관련해 전문가니까 TF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락 안 받으셨어요? 네, 이게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꼭 연락 받으셔도 출연하실 거죠? 아,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여야 차기 지도부 우선 과제,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평가, 청와대 청년 TF 출범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